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그 화려한 상위 0.1%의 세상이 사실은 가장 밑바닥 시궁창보다 더 악취나는 오물 위에 세워진 성이라면 어떨까요? 고귀한 자선가로 칭송받던 자들이 밤마다 괴물로 변하고 세계의 평화를 논하던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연료 삼아 호사를 누렸다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법무부의 관인 아래 터져나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장 밝은 곳이 가장 어둡다는 이 잔인한 반어법을 직시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찬란한 지옥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조용한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거대한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말이죠.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끝까지 견딜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알파고 신하 씨는 바로 이 지점을 통렬하게 꼬집으며 방송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장에 달하는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었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은 입을 닫고 있는 걸까요? 이 파일 안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전 세계 정계, 재계, 학계의 거물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알파고 작가는 직접 검색창에 이름들을 쳐보며 그 실체를 확인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5,000번 넘게 등장하고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수백, 수천 번씩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코리아라는 단어도 2,000번 가까이 검색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앱스타인이라는 거대한 거미 갇힌 그물에 얼마나 많은 포식자가 걸려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물이죠.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이 자극적이고도 본질적인 추악함 대신 연예인의 가십이나 정치권의 뻔한 사람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굶주린 시민들이 해외 언론을 뒤지며 직접 번역기를 돌려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누군가는 이 진실이 한국 사회에 던질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둑은 이미 터졌습니다. 이제는 가린다고 가려질 수준이 아닙니다. 과연 이 수천 개의 파일 속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름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의구심의 끝에서 우리는 더 거대한 국제적 난장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앱스타인이라는 시궁창의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느닷없이 중동의 뜨거운 화약고인 이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권력의 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을 향해 항공모함을 띄우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전쟁기계가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와중에 이집트, 티르키예, 오만,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를 가쁘게 오가며 외교적 쇼부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중동의 평화를 위한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앱스타인 파일로 쏠린 전 세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일까요? 알파고 신하 씨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적대관계인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두 나라가 사실은 국내 정치를 위해 혹은 더 큰 진실을 덮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죠. 전쟁의 위협은 언제나 진실을 가리는 가장 좋은 장막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뉴스가 도배되면 뉴욕의 어느 섬에서 벌어진 추악한 성범죄 따위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독재의 칼날이 어떻게 해외까지 뻗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신정체제가 유지되는 그 잔혹한 방식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보기관의 암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고 있죠. 이란의 신정체제가 신의 이름을 빌려 인간의 자유를 난도질합니다. 알파고 작가는 실제 자신이 받은 협박 문자와 이란 반정부 인사들이 겪는 끔찍한 일들을 폭로합니다. 이란 국정원은 해외에 나가 있는 반정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스웨덴에 살던 기자가 미인계에 속아 튀르키예로 유인당하고 거기서 스타렉스 차량에 실려 이란으로 납치된 뒤 결국 사형당했다는 이야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더 역설적인 건 이란 국정원이 가장 경계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세력이 바로 왕정복고파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민주주의적 소양이 부족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반정부 세력의 단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적의 적을 이용해 내부의 균열을 만드는 이 교묘한 통제 방식은 앱스타인이 권력자들을 협박해 자신의 제국을 유지했던 방식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배우지 못한 채 오직 증오와 복수만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국 독재 정권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인권 유린과 통제의 기술은 사실 전 세계 권력자들이 대중을 다스리는 방식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의 영향력이 이웃나라 이라크를 어떻게 괴물로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정학적 공포가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라크는 지금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이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라크의 전 총리 누리 알말리키는 10년 가까이 집권하며 이라크를 통째로 이란에 갖다 바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시아파에게 권력을 줬을 때 그들은 그 권력을 이웃나라 시아파 맹주인 이란에게 상납한 셈이죠. 지금 이라크에는 하시드 알샵이라는 인민동원군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이라크 군대 같지만 실상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교육을 받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자신의 진정한 우두머리로 모시는 집단입니다. 나라의 군대가 남의 나라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이 기괴한 상황,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국경 바로 너머에서 교육받고 무기를 공급받는 이들은 만약 이란의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 이라크를 이란의 대체 거점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보다 종교적 신념과 이념적 교의가 우선시되는 중동의 논리는 합리적인 서구식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집단적인 광기 뒤에는 더 심오하고 무서운 종교적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의 폭격이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이 믿는 마디, 즉 구세주의 강림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시아파 교리에 따르면 말세에 구세주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 길을 닦는 예언적 존재가 바로 호라사니입니다. 하메네이는 스스로를 혹은 자신의 세력을 그 호라사니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구세주를 불러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스러운 통과 의례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고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실익을 따지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광기가 중동을 휩쓸고 있을 때 서구의 엘리트들은 앱스타인의 섬에서 어린 생명들을 제물 삼아 자신들만의 뒤틀린 낙원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신의 이름으로, 다른 한쪽은 돈과 권력의 이름으로 인류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추악한 연결고리는 마침내 머나먼 동방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그 검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알파고 신호 씨는 앱스타인 파일 속에서 충격적인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몇몇 대기업들의 이름입니다. 파일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위해 어린 피해자들을 필리핀 등지로 실어 나를 때 대한항공 노선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티켓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물론 항공사가 범죄를 알고 방조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이 그들의 범죄 경로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앱스타인이 공식적으로는 펀드 사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 지위를 이용해 한국의 대기업 2곳에 접근했습니다. 1등으로 꼽히는 기업과 또 다른 유명 기업에 투자를 제안하며 끈질기게 찔러봤던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기업들이 그의 사기꾼 같은 냄새를 맡았는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 기업들이 그의 검은 돈에 손을 댔다면 지금쯤 한국 경제는 국제적인 성범죄 자금 세탁의 온상으로 낙인 찍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앱스타인이 노린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약점을 잡아 세상을 조종하려 했던 그가 왜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지하의 거래는 없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한 소년의 의문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0년 전 튀르키예의 안탈리아라는 시골 마을에서 16살 소년 무라트 호로즈가 호텔에서 알바를 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드는 누군가 아이를 죽였다고 절규했지만 수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번번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은퇴 후 해당 호텔에 이사로 가는 기막힌 일도 벌어졌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앱스타인 파일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파일에는 앱스타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마사지를 가르치기 위해 튀르키예의 호텔을 수소문했다는 이메일이 등장합니다. 한 아랍인이 앱스타인에게 튀르키예의 안탈리아의 호텔을 알아봐주겠다고 약속한 시기와 무라트 소년이 죽은 시기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중앙아시아와 슬라브 계통의 미성년자들을 인턴십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여 학대했던 그 현장에 진실을 목격한 소년의 죽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실종과 죽음들, 그 시궁창 같은 오물들이 이제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들, 영국의 왕자, 그리고 글로벌 CEO들이 얽힌 이 거대한 악의 제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철옹성 같은 성벽에 금을 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기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은 감옥에서 자살한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는 절대 자살할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무너질 거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침묵을 강요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빌 게이츠 같은 거물들이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드러나며 사과를 하고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모든 직위를 내려놓는 이 초유의 사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마가 세력을 포함한 미국의 양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진실을 추적한 소수의 기자와 경찰들 덕분입니다. 1925년 가자르 왕조가 무너질 때처럼 거대한 권력도 결국 시민의 감시 아래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00만 개가 넘는 파일, 그리고 수천 개의 영상 증거들은 이제 인류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의 노예가 되어 눈을 감을 것인지, 아니면 시궁창을 청소할 용기를 낼 것인지 말이죠. 비록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이란과 미국은 전쟁을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지만 진실의 빛은 한번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앱스타인 파일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또 다른 앱스타인의 섬으로 끌려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